뇌경색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고도 아닙니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경색은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보내는 5분 동안 조용히 준비됩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뇌경색을 막연한 공포로만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나이, 혈압, 유전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더 단순하고 놀랍도록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호흡, 체온 조절, 기초대사 활동으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고 혈액은 점점 더 농도가 진한 상태로 변합니다. 서늘한 새벽으로 갈수록 피는 더 느리게 흐르고 밤새 움직이지 않았던 혈관과 근육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전체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지 상태와 깨어남의 순간이 너무 급하게 맞부딪힌다는 점입니다. 눈을 뜨고 곧바로 벌떡 일어나면 심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기 시작하고 혈압은 빠르게 치솟습니다. 이 급격한 전환은 몸 전체에 부담을 주지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은 뇌혈관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에 끈적해진 혈액이 갑작스러운 압력과 함께 밀려 들어오면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는 평소보다 훨씬 크게 올라갑니다. 아침에 어지러운 이유,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띵한 이유, 화장실 가는 길에 다리가 잠깐 풀리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혈류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분이 부족해 끈적해진 혈액이 아침에 압력과 만나면 작은 혈관부터 조금씩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평소엔 아무 증상이 없지만 MRI를 찍으면 작은 흰 점들이 보이고 이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은 막힘이 생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들이 몇 개 생기는 것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이면 뇌혈관이 더 이상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응급실 침대로 실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뇌경색을 일으키는 힘은 밤새 쌓이고 그 힘을 폭발시키는 순간은 아침 5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시간은 병원에서 약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집안 침대 위에서 맞이하는 하루의 첫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5분은 바꾸기 쉽고 조금만 의식해도 금방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혈관, 혈류, 심장, 뇌가 가장 빠르게 상태를 바꾸는 구간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하루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뇌혈관 건강을 가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몸은 급한 변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온도가 급격히 변하면 감기 몸살이 오고 음식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속이 체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밤의 조용한 리듬에서 아침의 활동 리듬으로 넘어갈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뇌혈관이 가장 편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5분을 새로운 눈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평생 당연하게 넘겨온 일어나는 동작이 사실은 뇌혈관 건강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점,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침 5분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기는지 몸속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아침 5분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밤새 어떤 리듬으로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최소 에너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낮보다 한결 느슨하게 박동하고 호흡은 깊고 천천하며 내부 장기들은 꼭 필요한 기능만 유지합니다. 낮의 리듬에서 벗어나 조용한 속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밤의 리듬이 더 길고 깊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밤과 낮의 리듬을 바꾸는 과정은 몸에게 꽤 까다로운 전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낮처럼 움직이려면 혈압도, 호흡도, 심박수도, 혈류 속도도 밤 모드에서 낮 모드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갑자기 맞으면 몸은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특히 뇌혈관이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밤에 누워있는 동안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순환으로도 몸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혈액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뇌로 향하는 공급이 잠시 줄어듭니다. 이때 몸은 재빨리 보상 작용을 해야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강하게 움직이고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빠르게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다, 눈앞이 흐릿하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혈관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환이 너무 급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밤 동안 체온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잠을 잘 때 이불 밖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수축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바로 움직이거나 찬 욕실로 들어가면 수축된 혈관이 갑자기 확장해야 하므로 순간적으로 혈관에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자는 동안 위장 운동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급히 움직이면 복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다시 호흡 심박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둔하다, 속도 비고 머리도 무겁다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5분은 몸 전체가 낮의 리듬으로 다시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밤새 천천히 움직이던 기능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올라와야 하므로 부드러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이 매끄러우면 하루가 편안하게 시작되고 전환이 갑작스러우면 몸은 하루 첫 순간부터 부담을 안고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5분을 다룬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밤에서 낮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이 안정될수록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 물을 마시는 게 먼저일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걸까? 이제 이 질문들에 답할 차례입니다. 몸을 깨우는 순서는 따로 있고 그 순서는 과학적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르면 밤새 준비되지 않았던 몸이 서서히 기지개를 켤 수 있고 혈류 흐름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순서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5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먼저 넣느냐가 하루 전체의 균형을 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루틴은 몸을 가장 부드럽게 깨우는 순서입니다. 거창하거나 힘든 동작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지만 몸은 복잡한 동작보다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아침에 쉽게 어지럽던 분들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분들도 하루가 더 가벼워집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을 뜨면 먼저 호흡부터 깨우기.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바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건 움직임이 아니라 호흡의 리듬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누운 그대로 천천히 3번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의 속도입니다. 서둘러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길게 들이마시고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 동작은 심장과 혈관에 급히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몸이 깨어날 준비를 스스로 맞추는 것이지요. 이렇게 호흡을 정리하고 나면 두뇌가 서서히 맑아지고 몸이 크게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 호흡이 정리되면 물 한 잔으로 몸 안쪽을 깨우기. 다음 단계는 몸 안쪽을 편안하게 깨우는 일입니다. 밤새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오는 작은 물 한 잔이 몸 전체 순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마시면서도 왜 천천히 마셔야 하는가를 잘 모르십니다. 물은 한 번에 쏟아 넣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이 스며들게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 안쪽에서 전해주는 신호가 부드럽습니다. 침대 옆에 두었던 물을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세요. 이 짧은 과정은 몸속 흐름을 조금씩 시작합니다라고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한 컵,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바로 일어서지 말고 침대 위에서 가벼운 늘림 동작하기. 물이 들어가면서 몸속의 리듬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겉의 흐름을 부드럽게 깨울 차례입니다. 아침에 몸이 가장 굳어있는 이유는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세우면 근육과 관절이 깜짝 놀라면서 강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가장 간단한 3가지 늘림 동작만 해주세요. 하나,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올리기. 둘, 발끝을 길게 밀어주며 다리 앞쪽을 부드럽게 늘리기.
셋, 무릎을 천천히 접었다 펴기. 이 세 가지는 전신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준비 작업입니다. 동작마다 길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긴장도가 풀리고 다리 쪽 순환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 동작들은 뇌혈관이나 심장 쪽에 무리 없이 몸 전체의 부드러운 출발을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넷째,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누운 뒤 가볍게 앉기. 많은 낙상사고가 바로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반쯤 깨운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를 들려고 하면 몸의 균형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눕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그 자세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30초 정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아침에 첫 자세를 맞춥니다. 다섯째, 걸음을 떼기 전 가볍게 균형을 점검하기.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허둥지둥 가는 습관이 많은 분들에게 반복되는 위험을 만들곤 합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관절과 근육의 감각도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빠르게 움직이면 넘어지거나 다리가 꺾이며 다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천히 서서 몸의 무게 중심을 느끼는 겁니다. 벽이나 의자, 침대 모서리를 가볍게 잡고 무릎을 한두 번 굽혔다 펴보세요. 발목도 작게 돌려주세요. 이 짧은 움직임으로 다리 쪽 혈류가 확실하게 깨어납니다. 몸이 걸을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천천히 걸음을 떼면 됩니다. 아침 5분은 몸이 밤의 조용한 리듬에서 낮의 활동 리듬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무리한 동작을 넣으면 하루의 출발이 흔들리고 반대로 부드러운 순서를 넣으면 몸은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호흡물 가벼운 늘림 옆으로 돌아눕기 균형 맞추기. 이 순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깨어남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침마다 이 순서를 지켜주신다면 몸은 매일 조금 더 편안해지고 아침의 작은 불편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침 5분을 잘 보내면 몸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하루 내내 이어주지 않으면 몸은 금방 다시 무거워지고 혈관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루틴을 하루 리듬 전체로 연결하는 핵심 원칙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은 속도 줄이는 시간. 아침에 몸을 깨웠다고 해서 바로 전성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침 식사 직후에는 몸 안 에너지가 소화에 집중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빨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부담을 줍니다. 오전 활동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외출 시에도 한 템포 느리게 걷는 것만으로 혈관은 하루 첫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아침 피곤함이 줄고 오전 머리가 덜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아침 5분에서 마신 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혈관은 일정한 수분 흐름을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양보다 나누어서 마시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시간은 오전 중반, 점심 직후, 오후 늦게. 이때 한 잔씩만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몸은 건조해지기 전에 수분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양을 자주 넣는 것이 혈관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셋째, 하루 2번의 천천히 걷기. 걷기는 어렵지 않지만 효과가 큰 활동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2번입니다. 하나, 아침 식사 후 15분 걷기. 몸이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순환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둘, 저녁 식사 후 천천히 걷기.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소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 2번만 지켜도 몸의 순환은 하루 내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 식사는 순서만 바꿔도 혈관이 편안해진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가장 부담 없는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채소 먼저. 둘째, 통곡물 기반의 주식. 셋째, 단백질 지방은 적당히.
이 순서는 식사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고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일을 막아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식사 빠른 분들은 채소 먼저 먹기만 해도 식후 피곤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오후는 리듬을 잇는 시간. 많은 분들이 오후가 되면 몸이 축 처진다고 하십니다. 이때 너무 쉬거나 반대로 갑자기 큰 활동을 몰아서 하면 몸의 흐름이 더 흔들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10분 산책, 천천히 하는 집안 정리, 간단한 스트레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리듬만 지켜도 오후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여섯째, 저녁은 다음 날을 위해 회복하는 시간.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입니다. 이때의 생활 방식이 다음 날 아침 5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녁 식사는 자는 시각 기준 3시간 전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수면 중에 소화기관이 쉴 수 있고 혈관도 회복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과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잠들기 전에 받은 감정을 그대로 안고 잠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벼운 산책, 은은한 조명, 조용한 시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15분이 다음날 아침을 만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마무리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핸드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침대에 누워 천천히 3번 깊은 호흡. 이 짧은 과정만으로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고 수면 중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5분이 훨씬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5분은 몸을 깨우는 작은 문이고 하루 전체의 리듬은 그 문에서 나온 흐름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오전에는 속도 줄이기, 물은 조금씩 자주, 하루 2번에 천천히 걷기, 식사는 순서 지키기, 오후는 리듬 이어가기, 저녁은 회복 모드, 잠들기 전 15분은 마음 내려놓기. 이 7가지가 연결되면 몸은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혈관도 편안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 5분이 왜 중요한지, 몸이 어떤 흐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 하루의 잔잔한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흐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아침 5분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넘기고 침대 위에서 가볍게 몸을 늘려주고 옆으로 돌아누운 뒤 천천히 앉는 것. 이 4가지 순서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낮 동안은 흐름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서두르지 않고 몸이 풀리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고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식사는 채소, 통곡물, 단백질의 순서로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하고 하루 2번의 천천히 걷기로 순환을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하루 내내 편안한 균형을 만듭니다. 셋째, 저녁과 잠들기 전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자는 시간 기준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과한 자극이나 갈등은 피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몸이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15분 불을 낮추고 호흡을 3번 길게 하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이 마무리 루틴이 다음날 아침 5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반복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달라집니다. 몸은 작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를 실천하면 내일 더하기가 쉬워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은 스스로 새로운 리듬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몸은 나이를 이유로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기가 오히려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한 번만 루틴을 지키면 혈관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머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덜 부담스럽고 숨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 건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저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작은 결심이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 5분을 꼭 지켜주세요.